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새해만 되면 새 사람이 되려고 하죠. 새 거가 되는데 더 나빠질 순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도 하고 나쁜 일을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하면 새로운 일은 흐지부지 끝나고 버렸던 건 헐레벌떡 가서 다시 주워오기 마련이죠. 그래요, 해가 새 거지 당신이 새 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린 왜 이렇게 새로운 것을 힘들어하고 버린 걸 다시 주워오기 급급한 걸까요? 모든 인간사는 뇌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뇌과학 관점에서 본 우리가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와 좋은 습관을 들이기 힘든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심리학, 신년을 맞아 올해는 새 사람이 되어보자 편입니다. 중독, 좋은 습관. 이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선 한 가지 호르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똑똑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에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도파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도파민의 이명은 행복의 호르몬이죠. 왜 이러한 이름이 붙었는지 다 아시겠지만 일단 실험부터 보고 오시죠.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의 로이 와이즈 박사는 약물을 이용해 쥐의 도파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쥐의 행동을 관찰했는데요. 쥐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지도 탐내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중독성이 강한 약물에 노출시켰는데 별다른 중독 증세도 나타나지 않았죠. 보상을 받기 위한 그 어떠한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떠오르는 병이 있지 않나요? 우울증. 그래요, 그 쥐는 마치 우울증에 걸린 듯하여 보였습니다. 아무런 행복도 느끼지 못하여 보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도파민은 행복과 기쁨을 주는 호르몬이구나. 봐봐, 도파민이 없으니 쥐가 밥도 안 먹고 심지어 마약도 안 하잖아. 아무런 의욕도 없고. 이렇게 도파민의 신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권력, 돈, 운동, 인생의 모든 행동의 목표가 마치 도파민이라도 되는 듯 생각했죠. 하지만 이 모든 걸 뒤엎는 반전의 실험이 하나 나타났는데요. 미시간 대학의 켄트 베리지 교수의 실험을 보고 오시죠. 켄트 교수는 도파민이 진짜 행복을 측정하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쥐가 행복해할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먼저 관찰하기로 하였죠. 켄트 교수는 쥐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행복감을 표현하는 행위의 지표로 입술에 혀가 걸려있는 것과 손발을 핥는 빈도수를 측정하였는데요. 자, 이제 지표가 생겼으니 쥐에게서 도파민을 제거하여 일반 쥐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아야겠죠. 도파민이 제거된 쥐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평소와 같이 혀가 입에 걸려 있었으며 손발 핥는 빈도수도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이는 도파민이 행복을 주관한다는 기존 논리에 맞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기존의 논리대로라면 음식을 먹지 않거나 먹더라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전 실험과 동일한 점도 있었습니다. 무의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눈앞의 먹이를 어느 정도 먹고 나니 더 이상 음식을 찾으러 다니지도 않았고 태만한 모습을 보였죠. 켄트 교수는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실험을 하나 더 진행합니다. 쥐에게 도파민을 강제로 주입한 후 행동을 관찰한 것인데요. 쥐는 평소나 도파민을 제거했을 때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똑같이 혀를 내걸었으며 동일한 빈도수의 핥음을 보여주었죠. 그리고는 다른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우리 안에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 계속해서 헤매어 다닌 겁니다. 또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고요. 하지만 혀가 걸려있는 횟수와 핥는 횟수는 놀랍게도 도파민이 제거된 쥐와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 실험 결과는 무엇을 알려줄까요? 도파민이 제거되었을 때, 도파민이 제거되지 않았을 때, 도파민이 투여되었을 때 모두 행복을 표현하는 지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즉, 도파민은 행복이랑은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먹이를 찾아 헤매어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파민이 우리의 욕구를 주관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도파민의 이명은 욕구의 호르몬이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의 뇌에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우리가 어떠한 보상을 받고 싶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취하게 되죠. 욕구의 호르몬,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호르몬인데요. 이 욕구의 호르몬이 우리의 중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예를 들기 위해 우리가 버리고 싶은 것을 하나 찾아봅시다. 대표적으로 살이 있겠네요. 보통 새해엔 와씨 올해는 진짜 여름에 벗고 다닌다 하고선 여름까지 지방 패딩을 쭉 입고 다니게 되는데요. 이 다이어트는 중독도 끊어내야 하고 좋은 습관도 들여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욕구 호르몬 도파민이 우리의 다이어트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도파민의 시스템을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도파민은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뒤에 오는 손실을 잘 보지 못하죠. 그리고 보상이 평소의 기대에 부응할 때 도파민은 많은 양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또 그 행동이 하고 싶어지는데요. 다음에도 그 성공적인 행동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죠. 즉, 도파민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호르몬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성공 직전의 상황에서도 많이 분비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알기 좋은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도박을 보면 항상 딱이 일보 직전 상황까지 갔다가 지는 경우가 덜어 있죠. 이는 우리의 도파민을 겨냥한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성공 직전까지 갈 경우 몸에서 도파민을 분비해 그 행동을 더 하게 만듦으로써 성공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도박은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도파민의 노예가 됐다간 지방 기둥을 꽂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는 운동을 할 때, 건강식을 먹을 때 도파민의 분비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컴퓨터 게임이나 드라마, 패스트푸드에 비해 분비되는 도파민량이 적으니 당연히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아까 말한 도파민의 특성상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죠. 심지어는 살 빼기 같은 경우엔 목표도 정해져 있습니다. 도파민은 이 기대, 목표에 부응할 때 많이 유발된다고 했죠. 하지만 만약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도파민은 분비되지 않고 그 행동이 하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먹을 것을 참고 운동한 것을 맛있는 맛집에 가서 1시간 이상 대기하고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먹은 경험과 비교해봅시다. 우리는 많은 정성과 노력을 쏟았기에 당연히 기대를 어느 정도 하고 있겠죠. 만약 그 맛집에서 고기가 살짝이라도 질기다면 과연 우리는 그 식당에 다시 갈까요? 한껏 높아진 기대치를 채우지 못한다면 우린 다신 다이어트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좋은 습관 들이기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습관이 중독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일 야식을 먹는 사람이나 매일 헬스장에 가는 사람이나 같은 중독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헬스장에 가는 것은 좋은 습관이라고 불리죠. 물론 일상을 방해할 정도로 가는 사람들에겐 헬스 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게 바로 중독과 습관의 차이를 알려주는 단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좋으면 좋은 습관이 되고 나쁘면 중독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중독되는 법에 관하여입니다. 우린 윗글에서 중독이 되는 메커니즘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스스로 무언가에 중독이 되자는 거예요. 네, 살을 빼려면 다이어트에 중독되면 됩니다. 개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한번 들어볼 가치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도파민 위주로 볼 것입니다. 우선 목표부터 바꿔야 합니다. 살 빼기에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즉각적인 보상도 없고 목표치를 달성하지도 못할 확률이 큽니다. 이 리스크는 더 크고요. 운동을 하나 정하십시오. 헬스를 하든 크로스핏을 하든 될 수 있으면 하루하루 성과를 볼 수 있는 운동이면 더 좋아요. 그리고 몸무게를 재지 마세요. 건강은 어차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볼수록 괴로워져요. 그저 하루하루 나아지는 운동 수행 능력과 습득에 집중하세요. 건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건강식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바꾸면 보상 예측 오류가 커질 가능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무조건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조금씩 내 안의 건강식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서 기반을 다지세요. 기반이 세워지고 나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운동과 건강식 모두 기반이 다져져 자신의 보상심리와 이 건강해지는 속도가 어느 정도로 비슷해질 때 우리의 노력은 포텐셜을 터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많은 도파민을 뿜어내고 다음에도 이 행동을 하기 위한 동기를 계속해서 얻게 되겠죠. 이는 잠시 한 달, 두 달에서 바디 프로필을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다이어트입니다. 평생을 습관으로 가져가기 위한 다이어트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더 있습니다. 우리의 도파민은 비교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데요. 도파민은 실질적 성과보다도 비교된 사실에 더 많이 움직이게 되죠. 이 좋은 습관 들이기 위해서만큼은 무조건 자신보다 낮은 사람과 비교하셔야 합니다. 30일 못 만들기 하신 분이랑 비교해서 난 왜 이렇게 느릴까 생각하는 순간 치킨을 뜯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한 달 후엔 옆에 30일 못 만들기 하신 분도 함께 먹고 있을 것입니다. 방법적으론 당연한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원리를 알아낸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또 하는 동안 내 몸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안다면 충분히 이를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2022년 새해엔 다들 원하는 것에 중독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